공식 출범하면 분명히 초기에 굉장한 의욕을 갖고 이제 일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와 반대로 좀 새로운 거 벌리지 말고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치워주는 게 더 먼저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제 발표에서도, 그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서 발표에서도 스탠스 자체는 그 네거티브 규제 스탠스를 취해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하튼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상반된 지적들, 뭔가 새롭게 처음 시작할 때 좀 확 잡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로운 거 벌리지 말고 그냥 규제부터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들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그 속성은 욕망과 기술이다. 그러면 욕망이 일어나려고 하면 모티베이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약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문제들은 뭐 사회적으로 여러 번 지금 많은 어떤 제기가 돼 있고,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부터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회사가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는 한 두 가지의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매를 진단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맞게 될 산업의 경영이 무엇일까? 결국 물질 중심의 경영에서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ERP라고 하면 주로 물류, 유통 또는 이 자본 관리 이쪽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적 역량을 어떻게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경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치매를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법에 걸려 있습니다. 확산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영 솔루션과 관련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특성을 이 속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제도 개선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처음에 해야 될 일, 그것은 저는 그런 규제 개선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 장관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그것도 말이죠. 그 지상파 방송들을 생중계까지 하고 했었죠. 근데 거기서 끝났던 거죠. 천만송이 장미, 뭐 잘 아실 겁니다. 규제 개혁은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선결 과제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규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측면에서는 우선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마인드로 시작할 것인가. 우리 옛날에 경제원론이라든가 경제학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슌페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바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은 지금 4차 혁명위원회에서 먼저 마인드를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슌페트적 혁신을 촉진하던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인데요. 사실 규제개혁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라든가 드론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은 사실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죠.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조화를 어떻게 이루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랜섬 이제 해킹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해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IoT 시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융합 이 정보 유출이라든가 해킹이라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문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기술이 그만큼 못 따라주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는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 강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 능력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규제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조화가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초기 시장에서 어떻게 선점하냐가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전에 얘기한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제 크리티카에 관련된 기술들을 중소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완성 자동차로 가려면 그게 따르는 보험의 문제, 보험법의 문제라든가 도로교통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놓여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중고차 매매했던 부분도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했던 부분들 모두 다 이제 규제에 막혔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사실은 시위 아닌 시위를 해서 업을 접겠다고 했을 경우에 풀어줬는데요. 이러한 기초 시장 진출 과정에서 사실은 장벽이 될 수 있는 이런 규제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언론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 안에 규제 계획을 위한 즉 4차 혁명의 규제가 되는 장벽들을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아마 입법부와 행정부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아마 기업들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가장 핵심은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전제가 되어야 된답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도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민 생활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4차 혁명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뭔가 변화가 날 것이다. 라는 충분한 기대와 그 기대에 따르는 기업들의 동조. 이것이 융합이 돼야만이 기술의 융합이 아니라 마음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데에 가장 중점적인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된 견해가 있다 그랬는데 초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금 상태가 뭔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상태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또는 규제를 개혁한다 이것 논의하기 앞서서 우리의 지금 ICT 경쟁 역량이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추락 계속 해오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우리의 그 적응도, 준비도는 기술이라든가 교육, 또 인프라, 노동 유연성 등을 종합해서 UBS에서 25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을 해보면 또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반이 뭐냐라고 할 때 ICT와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그 국가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강국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5세대 통신망이라든가 또 데이터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반 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과거 정부가 ICT 강국을 실현했던 것을 우리가 또다시 ICT 초강국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리드하려고 한다면 결국 공공시장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공공시장을 창출하는데 과거에는 이 공공시장이 수익성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같이 창출하고 그래서 이 중소벤처가 이걸 튼튼해지려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 이제 제도 계획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추진돼야 될 초기의 기조이자 이것을 잘 하도록 한다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정부 혁신을 해가지고 공공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동안 9년 동안 공공 부분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안 좋은 그런 정부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촛불혁명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나 공공 영역이 4차 산업혁명과 또 공정한 경쟁 기반과 이걸 만들 수 있는 공공혁신도 매우 초기에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해야 되고 규제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다부처 과제의 이 부분들은 매우 또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초기 기조는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ICT에 대한 투자와 공공혁신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뉴노멀이라고 그럽니다. 뉴노멀 시대. 그럼 뭘까요? 과거의 성장률 7% 10%일 때가 아니라 지금 2%입니다. 2%.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뭘로 풀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게 정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부존재 하나 없는 나라가 결국 뭘로 버텼냐면 우리 어떤 맨파워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어떤 근면성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여전히 저는 ICT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초창기 때 당연히 저는 의욕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제 기준도 저는 같이 저는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보니까 지금 요즘 신정부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 소득 주도의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아니면 건전한 동반 성장 내지는 뭐 창업 국가를 위해서 혁신 주도 이런 게 주요 테마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면에는 결국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행복 추구를 하겠다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현재 저는 ICT 기술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과거에 뭐 우리가 747 우리 공약이나 뭐 474 비전 같은 거 그런 보여주기의 행정보다는 이번 정부는 별로 숫자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성과를 체크하면서 나가겠다는 어떤 자신감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진전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규제 말씀하시는데 저희 통신만큼 규제 많이 받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저희가 투자 보실 규제부터 또 요즘 요금 인하에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사인데 규제 아까 우리 저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양립합니다. 아까 개인의 정보 당연히 보호해줘야죠. 헌법적 가치니까. 그런데 그걸 받다 보니까 너무나 큰 산업적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빅5 말씀하셨는데 결국 구글과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걔들이 뭐하러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놓고 뭐하러 이렇게 검색을 쉽게 했겠습니까? 모든 정보가 지금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CDO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칩 데이터 오피서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여서 결국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써서 나도 느끼지 못하는 어떤 편리나 편익을 주는 게 사실 4차 산업의 요체라고 생각하면 이 개인정보법 당연히 저희가 존중해야 할 가치지만은 4차 산업 시대에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의료법 이야기했는데 의료법도 당연히 저희가 VR, AR 써가지고 사실 원격 진료할 수 있는 것도 의료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도 이 14세 이하 클라우드 쓰는 뭐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 사실 여러 가지. 또 저희 최근에 K뱅크에서 히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은산 분리 때문에 더 이상 자본 확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면이라고 보면 양면이지만 저는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있으면서 일정 부분 왜냐면 분명히 풍선 효과는 다 있습니다. 왜냐면 규제를 풀면은 혜택을 받는 부분과 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전체 최저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전체 최저가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